예,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유진룡 씨. 네. 예. 예. 증인 신문에 앞서서 우선 대리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들께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묻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실의 쟁점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신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삼가해 주시고, 반대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과 관련된, 그래서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룡 증인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예,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예.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진용. 예, 앉으시죠. 예.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명 변호사가 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한 3, 40분 정도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0분 이내에 예. 마치도록 해주세요. 예. 신문하시죠. 예.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우선 문화관광부 재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문화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다음부터는 문체부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장관까지 역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 문화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행정시험에 된 것이 1978년에 됐고요. 예. 이 근무를 시작한 건 197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 말기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83년서부터 다시 복직을 해서 그 후 2006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2006년까지요? 네. 그래서 근데 2006년까지 근무하셨어요? 네, 2006년에 예.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하고 예. 퇴직했습니다. 예. 그럼 차관 시절에 이제 관광부를 떠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장관에 취임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문화관광부를 떠난 후 문체부 장관으로 공직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도 대학교에서 교수 학장 등을 지내고 여가 디자인 포럼, 한국 여가 문화학회 등의 회장으로 동포럼과 학회를 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 한국방문위회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지요. 네. 이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 각 분야에서 심의의 큰 틀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이었습니까? 상임은 아니고 회의할 때만 모이는 비상임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에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문화부 공직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귀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획 등이 있었나요? 저는 2006년에 공직을 그만둔 후로는 다시 제가 공직을 맡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2013년 2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만 뜻밖의 당시 박근혜 당선자께서 전화를 해서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본인을 거의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가장 적임이라 그러더라. 그 자리를 맡아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안고 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피청구 네? 뭘 보고 읽고 있습니까? 제 메모입니다. 아니 보고 읽는 게 아니죠? 그럼요. 예.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예, 제 예. 메모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불필요한 그 지적은 하지 마시고 보여드릴까요? 예,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이 그러실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계속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예. 그 피청구인이 당시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고 반대자들도 포용하고 가겠다. 그런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 약속이 네. 잘 지켜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정권이 출범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온 이후서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한 것은 뒷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7월 16일에 문체부 장관직을 떠난 것이 맞나요? 네, 2013년 7월 16일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출장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예,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2013년 4월 상주에서 개최된 한국 마사회컵 전국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그 당시 승마대를 승마협회를 감사했던 당시 문체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이동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문제가 된 8번 문항입니다. 문제가 된 한국 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최순실 정윤회의 딸 정유연, 개명 후 이름이 정유라입니다. 정유연이 2등을 하자 판정 시비가 일어 대회 직후에 상주경찰서에서 심판위원장을 소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사실 그 승마대회의 성적 같은 것은 저희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거는 청와대 쪽에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관심 갖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통상 어떤 체육 경기나 이런 데서 판정 시비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경찰서에서 조사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이런 절차인가요?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취재예요?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의견을 물어보고 아니 있습니다. 통상적인 문체부에서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 의견은 바꿔서 사실관계로 물어보세요. 예. 예, 사실관계로 답변을 드리면요. 중앙부처에서 그러한 사소한 경기의 시비를 가지고 관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은 국회에서 2013년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 지시를 청와대 모철민 당시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모철민 수석이 전화를 해서 특별히 그 경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조사는 과장 이상이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승마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단체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의 뭐 어떤 뭐 여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도 저희가 보통 나가면은 사무관이나 주사급에서 나가지 과장 이상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경기에 대해서는 과장 이상이 나가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가 왔었기 때문에 당시에 진재수 과장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1번 문항 가겠습니다. 모철민 수석이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승마협회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지시한 때는 언제인가요? 그때가 2013년 7월 초입니다. 2013년 7월 초에 모철민 수석이 노태강 국장에게 진재수 과장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진재수 과장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바로 모철민 수석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서면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철민 수석에게 그 보고서를 전달한 바로 다음날 그 조사 대상이 됐던 박원호라는 사람이 진재수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그딴 식으로 보고를 하는 수가 있느냐. 나는 뭐 일종의 뭐 항의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12번 문항, 13번 문항 통과하고요. 지금 그 감사 지시를 받은 때가 7월 초라고 하셨는데 노태강 전 국장은 그 국회에서 증언하기를 2013년 7월 5일에 모철민 수석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명백한 유도 신문이죠. 7월 초라고 한 거를 그거는 다른 증거로 하시고 넘어가세요. 네, 7월 5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메모를 가져온 것도 굳이 날짜를 제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증인이 말씀하신 거를 다른 자료로 하시지 자꾸 되풀이해서 유도하진 마시고 신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국회에서의 증언 내용과 좀 차이가 있어서 7월 초와 7월 5일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질문한 건 감사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고 국회에서 7월 5일로 그 증언한 건 이 지시를 받은 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7월 5일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 경기가 4월에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시점이 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듯한데 증인이 혹시 다시 한번 기억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판단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승마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한 약 3달 후에 다시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죠. 뭐 시간의 선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제 문항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료가 없는데 그냥 하세요. 예. 당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보고한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증인도 알고 있었나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당시에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요구를 했던 것은 박원호라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박원호의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라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진재수 과장의 판단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조사를 했고 양쪽을 다 조사한 결과 양쪽이 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상의를 한 결과
사실대로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대로 적은 보고서를 모철민 수석을 통해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노태관 국장과 진재수 과장과 문체부 내에서 그 보고 내용에 회의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의를 같이 한 사람들은 누구 같이 하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와 노태관 국장, 진재수 과장은 확실히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누가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 예. 다음 예. 증인은 2013년 7월 2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단체 운영 비리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요? 사실 그 보고서는 저희 부에서 만든 보고서가 아닙니다. 국무회의가 있기 바로 전에 그런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보내오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서를 문체부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읽어달라라는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뭐 체육계의 비리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체육계의 영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로서는 당시에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뜻밖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그 보고서의 그 내용은 청와대에서 정해져 있었고 그 문체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그 발표를 해서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그 끌어나가는 그런 계기로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 판단으로는 체육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더는 비리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체육계만 그렇게 찍어서 그런 비리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무슨 체육계의 4대학 뭐 척결위원 뭐 무슨 그런 그 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 기구를 만드는 데서도 저는 그렇게까지 뭐 정말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요구하는 대로 뭐 검찰 파견, 경찰 파견 그 명수대로 다 이게 구성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뜻밖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 2013년 5월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서 피청구인이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그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시는 어느 시점쯤에 있었습니까? 2013년. 그게 2013년 6월, 7월 이후에 뭐 수시로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그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발표할 때 그때 전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한 피청구인의 그 체육계 비리 척결 지시에 대해서 당시 문체부에서는 2013년 하반기 한 4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이런 중앙기구나 시도체육회까지 해서 약 한 2,099개의 체육단체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지요. 예, 특별감사를 실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체육계 4대학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아마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계 4대학 신고센터요? 예. 아, 예. 그 4대학이라 하면 무엇을 지칭한 것인가요? 뭐 심판, 뭐 판정 비리, 판정 비리 뭐 이런 것이겠죠. 예, 좀 정확하게 기금 기억은 유용 못합니다만. 이런 것들 들어가겠네요. 예. 네. 예. 그 당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특별감사에서 뭐 배구, 야구,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그 대략 10개의 체육계 단체를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승마협회는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지요. 승마협회는 체육계 전체의 어떤 비리의 양이나 질로 봐서는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저는 그때 판단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계의 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굉장히 많이 뭐 정화가 되긴 했지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전체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어떤 법적인 그런 고발 절차와 뭐 그걸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그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피청구인이 2013년 8월경 증인을 불러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에 대한 그 조치를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국회에서 증언도 되고 그랬는데 정말 궁금한 것이 당시 피청구인이 정말로 이와 같이 말하였나요? 저는 7월 23일에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국무회의에서 그 보고를 하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사안으로 이 체육계의 문제가 다 종결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는 때에 다시 교육문화수석을 통해서 이 승마협회 문제를 또 승마협회 문제를 포함한 체육계의 비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하라는 대면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날짜가 8월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새삼스럽게 다시 그 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이게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승마협회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계속 끄는 거는 그 승마협회에서 그 대상이 됐던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된 게 승마협회의 그 정모 선수가 있고 정모 선수는 정윤회라는 사람의 딸이고 정윤회 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합의를 하고 다시 21일 날도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그렇게 국장, 과장의 이름을 거론한 적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말 죄송하지만 정확하지 과장, 국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지시를 하시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 조치하세요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모철민 수석하고 그냥 보고를 마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그 보고에 모철민 수석이 예, 배석했습니다. 예. 증인은 그러한 그 지시를 받고 그 인사철도 아닌 8월에 갑자기 특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들에게 인사 조치를 하면 잡음이 날 것을 우려해서 가을 정기 인사 때 이들을 자연스럽게 교체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의견을 같이 나눈 사람이 모철민 수석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8월 21일에 보고를 하고 나오면서 청와대 본관 앞에서 모철민 수석에게 이 문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께도 굉장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알고 한 달 내로 문체부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에 제가 자연스럽게 본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저는 그 다음 날인 8월 23일 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있는 출장을 떠났습니다. 근데 8월 25일, 그러니까 도착한 날 바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모철민 수석이 저에게 아프리카로 전화를 해서 방금 전에 대통령께서 그 인사했냐는 확인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당황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온 후에 다시 모철민 수석과 상의해서 노태관과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좌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 2년 후에 그 인사 조치에 대해서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의혹이 자꾸 부풀려지고 하니까 피청구인이 2015년 1월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그걸 알고 있습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무엇으로 알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뭐 공직기강 쪽에서 뭐 보고서로 문제가 있다는 뭐 보고를 받아서 예. 뭐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설명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 문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13년에 문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문화부 공직으로 다시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복귀하게 된 특별한 이유나 계획 등이 있었나요? 저는 2006년에 공직을 그만둔 후로는 다시 제가 공직을 맡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때인 2013년 2월 11일로 기억합니다만, 뜻밖의 당시 박근혜 당선자께서 전화를 해서 장관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본인은 선거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본인을 거의 지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안고 가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당신이 가장 적임이라 그러더라. 그 자리를 맡아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안고 가는 역할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피청구 네? 뭘 보고 읽고 있습니까? 제 메모입니다. 1978년에 됐고요. 예. 이 근무를 시작한 건 197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신 말기에 시작을 했고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83년서부터 다시 복직을 해서 그 후 2006년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아, 2006년까지요? 네. 그래서 근데 2006년까지 근무하셨어요? 네, 2006년에 예. 문화관광부 차관까지 하고 예. 퇴직했습니다. 예. 그럼 차관 시절에 이제 관광부를 떠났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그 장관에 취임한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문화관광부를 떠난 후 문체부 장관으로 공직에 다시 복귀하기 전에도 대학교에서 교수 학장 등을 지내고 여가 디자인 포럼, 한국 여가 문화학회 등의 회장으로 동포럼과 학회를 운영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 한국방문위회 추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지요. 네. 이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기 위원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인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심의 방향을 정하고 전체 각 분야에서 심의의 큰 틀을 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임위원이었습니까? 상임은 아니고 회의할 때만 모이는 비상임위원입니다. 예,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유진령 씨. 네. 예. 예.
증인 신문에 앞서서 우선 대리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리인들께서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묻는 것은 자제해 주시고,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실의 쟁점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집중해서 신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신문에서는 유도 신문을 상가해 주시고, 반대 신문은 원칙적으로 주신문과 관련된, 그래서 나타난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영 증인은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예,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는 녹음하기로 합니다. 증인 신문 내용이 모두 녹음되니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럼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제 메모를 가져왔는데. 그래도 불필요한 거 지적은 하지 마시고. 보여드릴까요?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이 그러실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필요하시면 계속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그 피청구인이 당시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포용하고 반대자들도 포용하고 가겠다, 그런 과정에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네. 잘 지켜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정권이 출범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에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온 이후서부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한 것은 뒷부분에서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 7월 16일에 문체부 장관직을 떠난 것이 맞나요? 네, 2013년 7월 16일 맞습니다. 예, 그 당시 출장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예, 모스크바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7번 문항입니다. 2013년 4월 상주에서 있습니다. 증언이란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직접 보거나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선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선서서를 보시고 선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유진용. 예, 앉으시죠. 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명 변호사가 이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상되세요? 한 3, 40분 정도면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0분 이내에 예. 마치도록 해주세요. 예. 신문하시죠. 예.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은 피청구인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우선 문화관광부 재임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은 문화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다음부터는 문체부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장관까지 역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 문화부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행정시험에 든 것이